입술을 묻다. 피기맘. 누군가한테는 설레는 이름일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좀 공포의 이름일 것 같은데요.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중간고사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등급을 위한 전략 이혜웅 수장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시에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교과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기사에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을 절대적인 수치로 평가하진 않지만 학업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서울대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모집에서 교과 평가를 도입했고요. 고려대는 2024학년도 정시부터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현재 고2가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모집에서 내신 교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스카이가 움직이다 보니 다른 대학도 정시의 교과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신 3주 전 내신 대비에 집중을 할 시간입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내신 대비의 핵심은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듣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시험 3주 전부터는 각 과목 선생님으로부터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 2주 전부터는 시험 범위 내의 주요 문제와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시험 범위 내의 핵심 개념과 공식 등을 가볍게 복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사가 1등급만 얘기하네요. 1등만 기억하는 그지 같은 세상. 자, 1등급이 이제 4%예요. 뭐 2학년, 3학년들은 뭐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고1들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등급이 나오는 시험을 보는, 원래 중학교 때 시험을 받긴 했지만 등급이 없었어요. 절대 평가예요. A만 받으면 동점이야. 그런 시험을 보다가 이제 난생 처음으로 그것도 대학에 들어간다는데 첫 시험을 이번에 보는 거죠. 물론 이제 3월 28일 날 모의고사를 한번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보는 건 좀 연습을 해봤을 텐데 느낌이 전혀 다르죠. 이거는 마치 무슨 생존권의 문제인 그렇죠. 것처럼 뭐 수능 모의고사는 뭐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잘 모르니까 하면서도 넘겨도 되는 바라봤을 텐데, 자 이제 여기서 뭐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듣고 이게 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요? 고1들은 3월에 학교 수업을 충실할 수가 없어요. 입학 3월 올해 3일 날 했나요? 4일 날 했나요? 4일 했던 것 같아요. 입학을 했죠. 네. 그다음에 인사해야죠. 일주는 인사하고 선생님도 뭐 선생님 첫사랑 소개해 주세요부터 해가지고 뭐 반장 선거 해야죠. 환경미화 해야죠. 뭐 이러더라고. 선생님들도 야 이거 올해 들어온 웬수들은 작년 애들보다는 안 나. 어떠나 간을 봐야 돼. 그래서 첫날부터 야 책 펴. 인사도 안 하고 수업을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수업이 안 되고 2주차도 뭐 동아리 하지 뭐 해야 되지. 그 뭐 스피디하게 나가기 어려워. 그리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선생님들이 막 무턱대고 n분의 1로 2달치를 나눠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면 중학교 때 식으로 공부하던 방식에 익숙한 친구들은 이거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속도 조절하죠.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보면 3월의 수업은 내실 있게 되게 어려워. 근데 범위는 n분의 1로 나눠져 있거든. 결국은 모든 수업 부담은 4월로 이월되죠. 그러니까 이제 4월 수업은 거의 뭐 날치기로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상상 초월로 속도가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체계적으로만 수업을 들어가지고 해결하기 어렵다. 그럼 뭘부터 해야 될까? 1번으로 해야 될 일. 저는 그 첫 시험을 대비하는 고1 친구들이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일단 기출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2달간 배우는 것 중에
사실은 모든 100페이지를 배운다고 쳐보세요. 100페이지 너무 많나? 50페이지를 배워. 50페이지를 배우는데 25문제가 내신이에요. 그러면 모든 페이지에서 0.5문제씩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 많이 나오고 어느 부분은 거의 안 나오고 그런 걸 이렇게 한번 조망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기출문제를 보라는 게 풀어서 몇 점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과목별로 단원별로 어느 정도 배분돼서 나오냐 이걸 보면은 수업을 들을 때도 아, 이 단어는 중요하고 이 부분은 안 중요하구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걸 중시했네. 그런 걸 한번 조감을 해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답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정답지하고 그다음에 자습서를 뒤져서라도 아니면 학원이나 뭐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서라도 과연 내가 이거 소화할 수 있냐. 왜냐면 지금 1등급 대상이니까. 이렇게 소화해 볼 만한 문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이씨, 내가 도저히 못 푸는 문제로만 구성이 돼 있나? 다 풀만한 문제로 구성돼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어려운 문제로 구성이 많이 돼 있으면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약간 어려운 문제 공부를 쭉 해야 되는 거고 봤더니 이거는 내가 굳이 대충 풀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뭐 해야 돼? 실수를 줄이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은 뭐냐 하면 작년, 재작년 같은 범위 시험 본 거에서 등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시험지를 봤는데 어렵긴 했는데 1등급 커트라인이 뭐 60점이었어. 그러면 틀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중요한 파트와 그렇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문항의 구성이 내가 감당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전제로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1등급 컷은 어느 정도 라인에서 형성이 됐냐 요 정도를 먼저 파악을 하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봤더니 한 3년치 내가 풀어봤는데 이 선생님은 봤더니 올해 처음 오신 선생님이래. 근데 강조하시는 부분이 3년 동안 나왔던 문제하고는 좀 다르네. 3년간 한 문제밖에 안 나온 단어를 매우 많이 수업을 하시고 오히려 정작 3년간 많이 나왔던 부분은 좀 무시하시고 가시나 봐.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저 선생님이 요번에 문제를 내시나? 뭐 이런 주변 정보를 파악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본을 인지하고 수업을 듣는 거하고 자,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고등학생의 마음가짐으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건 다 정리하고 모든 걸 다 외우고 시험 볼 가성비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내가 기본 세 가지를 파악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업과 내가 파악한 내용이 일치하면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 혹시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배들한테도 물어봐야지. 선배님이고 이렇게 의심이 되고 하는데 어때요? 동아리는 이런 거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활동하러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뭐 대학이 반영도 안 하는데 무슨 동아리 열심히 하면 뭐해? 거기 가서 교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선배들한테 이런 정보를 특히 1등급들은 이런 정보를 입수하는 거고 솔직히 저는 돈 내고 사교육 학원 가는 것도 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보시기 학원 강사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야 그런 거 안 중요해.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러면 그 학원을 그만둬야죠. 그걸 왜 다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이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3주 전에 시험 범위를 파악해라. 저거는 1등급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 않나? 저거는 제가 보기에 이상합니다. 시험 범위 파악해라는 한 5등급쯤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학습 계획을 3주 전에 수립을 하면 4등급을 목표로 하라는 얘기 아닌가? 이미 3월 초에 다 끝나 있어야 됩니다. 2주 전에 시험 범위 내 주요 문제와 기출을 직접 풀어보고 큰일 나. 2달 전에 풀어봤어야지.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기에 5등급을 위한 조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1주 전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습하고 모자란 부분을 다시 한번 큰일 나죠.
이미 저거는 끝나고. 그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야 되고 이제 마지막 한 주 전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 혹시 내가 흘린 게 있나를 이삭 줍기. 왜냐면 1등급은 그 이삭으로 결정돼요. 이삭 줍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 직전에 핵심 개념과 공식을 안 되죠. 핵심 개념과 공식을 복습해야 될 친구들은 1등급이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이거는 뭐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금은 조감하는 게 끝나 있어야 되고 수업을 들을 때 이게 반영이 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예측했던 거와 좀 이상한 기류를 보이는 것들을 학원 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 선배들 통해서 조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삭 줍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다. 뭐 그까지.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유의할 거는 특히 이제 첫 시험이니까 학원들 같은 데 가다 보면 이게 학원별 이제 학교별로 반 편성이 안 되는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A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A 고등학교 내신반이 있으면 제일 좋잖아. 근데 여기는 ABC 합동반이야. 네. 갔는데 그럼 누가 제일 손해 볼 것 같으세요? A, B, C 합동반인데 A 학교는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워. B 학교는 평이해. C 학교는 시험 문제가 무지 쉬워. 이렇게 세 학교를 모아가지고 같이 수업을 해요. 그럼 누가 제일 손해일까요? 쉬운 애들이 손해 아닐까요? 좀 그렇죠. 어렵게 왜? 가지 않을까요? 우리 학교 시험에는 향후 100년간 안 나올 문제까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데 정작 자기네 학교는 기본 문제에서 실수하면 그걸로 1등급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반을 다니는 친구들은 과연 우리 학교와 연관된 게 수업 시간에 얼마나 다뤄지고 과제로 나오는 것 중에 이게 허투루 되는 게 아니냐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어려운 학교가 이득이고요. 쉬운 학교가 손해를 봅니다. 왜? 어려운 학교 애들 내용까지를 다 다뤄줘야 되니까. 다 다뤄줘야 되니까. 그게 되게 잘 명심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1등급은 이거 해야 돼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용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